네, 전공에 대해 궁금한 점,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융합대학 학생분들을 위해 오늘 직접 교수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공이 내 길이 될지 오늘 디지털 보건의료 한세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상에서 한번 좀 뵙고 와서 그런지 좀 익숙한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겠다고 잠깐 봤을 때는 이 디지털 보건 행정 보건 의료 이렇게 해서 보건, 행정, 복지 크게 나눌 수 있던데 정확히 이 전공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전공이 크게 진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보건산업, 그리고 사회복지가 있는데 보건행정은 이제 병원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보건의료 관리, 병원 관리 뭐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정책 만드는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보건산업은 의료기기 기업이라든지 제약기업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든지 그러한 분야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이제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제가 들은 것과 더불어서 이 기기 관련에 대해서도 진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진출 분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의료기기가 만들어지면 정부한테 인증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허가 업무를 보는 전문 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해서 의료기기 인허가 이쪽 전문 인력도 많이 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같이 만나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공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높진 않은지 궁금한데요. 전공에 대한 난이도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쉽게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보건 의료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와서 이제 보건 정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러한 쪽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좀 힘들어는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고학년이 될수록 이렇게 공부한 분야가 다른 대학에 이러한 공부를 안 한 학생들 대비해서 본인들의 차별성이 되고 그게 자신들의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깨닫고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문 분야를 더 열심히 이렇게 탐구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그렇죠. 실습에 나가면 또 현실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냥 보건의료 전공도 있었는데 디지털 보건의료 전공을 하면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원래 이 학과의 시작은 2002년도에 보건학과로 시작을 해서 보건복지 행정학과, 뭐 보건의료 산업학과, AI 보건의료 학부 이러한 다양한 명칭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 디지털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쪽 분야의 학생들을 많이 양성을 시키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이 의료 분야에서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디지털과 융합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AI, 뭐 디지털, 웨어러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마치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역량은 AI 의료 데이터 학 전공에서 다루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디지털이 보건의료 분야에 들어오면은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증과 허가 그런 정부 규제를 어떻게 뚫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업화하는 그런 트렌드 흐름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초가 되는 분야라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만들어진 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그러한 정책과 규제를 뚫는 역할도 많이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전공과
좀 가장 시너지가 날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AI 의료 데이터학이랑 같이 연계를 하면은 네. 저희 학생들이 디지털과 보건의료 간의 융합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병원 관리 인력을 뽑을 때 보건의료 경영을 같이 공부한 사람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공부를 하였을 때 병원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기업, 의료기기 기업, 제약기업 그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홍보라든지 그래서 네. 병원 홍보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건 정책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중에게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전문가 그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심리 쪽이 그 심리랑 복지랑 같이 공부를 해서 복지 기관에서 심리 상담도 같이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사이자 심리 상담 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심리가 디지털 기술이 많이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 상담 심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스포츠 의학, 재활 쪽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도 디지털 피트니스 같은 분야가 갈수록 유망해지면서 디지털과 헬스케어를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부의 지식이 좀 들어온다면 그러면 학생들이 뭐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품질 보증, 품질 관리, 그다음에 인증과 허가, 뭐 임상시험 이쪽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임상시험 관리자, 인허가 관리자 이러한 전문가들을 배출을 해왔는데 이제 생명과학부와의 지식이 보건의료와의 지식이 합해지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전공과 사실 네. 명확하게 다 잘 맞습니다. 어울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관리사나 임상실험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취업을 생각할 때 자격증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준비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병원으로 나가시려면은 뭐 병원 행정사 그런 자격증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임상 시험 관리자로 이제 하시려면은 임상 시험 뭐 코디네이터, 뭐 임상 시험 모니터링 요원 이러한 자격증을 또 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인허가 쪽으로 나가시려면 의료기기의 RA 규제의 그 업무를 보는 자격증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산업의 MR로서 역할을 하시려면은 또 그쪽 관련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인데 우리 학과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은 2급을 따실 수 있고 졸업하시면은 시험을 보셔서 1급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공 이수를 하다 보면 얻게 되는 자격증도 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필요한 자격증 이제 알아봤는데 실제로 나가기 전에 인턴십이나 뭐 실습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학과 전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공공기관을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공공기관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학교 차원에서 보내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업계가 그 협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가 워낙 정부의 규제를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 정부의 규제하고 그 다음에 회사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로서 협회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협회에서도 실습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뭐 기업, 사기업 이쪽으로도 보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까지 잘 연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실제로 사실 현실이잖아요. 이 나가고 나서 인턴십이나 이런 실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일단 보건의료 분야가 생각보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보건의료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대학이 많이 없어서 일단 이 학생들이 나가면은 되게 어려워하고 처음에 많이 헤매지만 근데 또 인정을 받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이런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라든지 어떤 정책을 들어봤다라고 하고 뭐 용어를 이해하고 진짜 막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학생들이 갖추고 나가서 한번 어디 나가면 칭찬은 많이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실 분들을 위해서 뭐 교수님이 뭐 하실 말씀, 예를 들어서 막 학점에 대해서 막 너그럽게 해줄 수 있다. 저는 뿔물입니다.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교수님들 모두 다 같은 말씀을 사실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잘 받으려면 어떤 역량을 좀 준비해서 와라.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되게 다른데 보건의료 분야는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든다든지 전략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해력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면은 물론 모든 전공에서 그러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공부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해력과 분석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역량을 갖춰서 수월하게. 뭐 안 갖춰도 됩니다. 저희 전공에서 그렇죠. 계속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한재미 교수님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미래융합대학 학생분들이 선택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